어느덧 기말고사가 마무리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방학 계획 있으신가요?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많은 분들이 계획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광운대학교 법학부 학생과 인터뷰를 통해 아르바이트 시작 전 알면 좋을 법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법학부에 재학 중인 4학년 18학번 전영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법률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꼭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기간, 임금금액 및 지급시기, 근로시간, 해고사유 등 고용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남기는 문서입니다. 구성 항목으로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급여 계산, 지급 방법, 수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관련 사항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로계약서 꼭 준비해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A씨가 임금 받을 날짜가 2달 지난 시점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때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소송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 체불 소송의 경우 그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치단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지급 명령 신청과 민사 소송이 있는데요. 지급 명령 신청이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독촉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효율적이고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집행 권한의 효력이 있으며 해당 결정서를 가지고 국가에다가 치단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씨에게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제 경우인데요. 아르바이트는 정규직에 비해서 가볍게 시작하고 가볍게 그만둔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문자로 일주일 전에 해고를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선 3개월 정도 이상 근무를 하셨나요? 네,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게 됩니다. 부당해고란 사업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게 됩니다. 더불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 예고 수당 제외 조건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천재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세 번째,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의로 손해를 끼치거나 막대한 손상을 초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닥친 폐업이라면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고 이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미지급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최근 과로에 대한 기사가 빈번히 언론에 나오는데 아르바이트 역시 휴식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보장받아야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보시면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휴식 시간 꼭 보장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크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대보험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최대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생이더라도 3개월 이상 사대보험을 지급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연말 정산 시에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본인이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기록해 두시는 근무 일지를 작성해 두시면 임금을 받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학부 전영우 학우와 인터뷰를 통해 근로계약서, 임금 받는 방법,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학 중 아르바이트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광우님들의 유익한 아르바이트, 보람찬 여름방학을 기원합니다.